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스트 2고요. 이제 정말 강의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참 날씨도 참 이상망측하고요.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이제 4월도 다 가고 이제 또 5월입니다. 시간은 빨리 흐르고 있고요. 시험은 한 200여일밖에 안 남았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좀 마음 잡으시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갑니다. 다음 문장에 들어가 알맞은 위치를 고르시오 그랬죠? 자, 이제 이게 주어진 문장이에요. Rather, it means acting constructively in the presence of fear. 이 부분이 주어진 문장, 요거. 자, 이걸 해석을 보시면, 자, 이 rather가 나오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rather. 자, 오히려, 차라리 이랬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차라리 오히려, it means. 자,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acting constructively in the presence of fear. 즉, 두려움의 그 presence, 현존하는 상태에서 뭔가 건설적으로 행동을 하는 걸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얘는 이걸 의미하는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앞에서 뭐가 나왔겠다? 그렇죠. 이것이 어떤 이시란 대상이 앞에 나오면서 얘는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야 라는 식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 엄밀히 말하면은 instead나 rather도 어떤 대체 연결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지만 나는 치킨을 먹지 않는다 대신에 피자를 먹는다 이런 식으로 얘도 일종의 동사관계가 반대인 경우에 해당하는 연결사로 볼 수 있거든요. 좀 널리 좀 광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 앞에서 이 이시 가리키는 게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걸 의미해서 이 앞에서 우리가 이 세대에 갖고 있는 어떤 잘못된 생각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라는 그런 동사관계의 반대적인 의미가 앞 문장에 나왔었다는 게 조금 가만히 되고 그러고 문장을 보셔야 되겠죠. 그럼 보겠습니다. The very nature of real change demands that you break behavior patterns or habits that, while they may be harmful to your health and well-being, feel safe, unknown, and provide a sense of stability. 자, 바로 그 본성, 즉 real change, 진짜 변화에 대한 바로 그 본성은 어디에 이제 뭘 요구하고 있냐면 너가 행동의 패턴을 깨거나 아니면 습관을 깨는 걸 요구하는데, 즉 they may be harmful, 그것들이 당신의 건강과 복지에 해롭다고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즉 feel safe, unknown, and provide a sense of stability, 즉 안전하고 즉 알려져 있기를 안전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어떤 안정성의 감각을 제공하는 그런 습관이나 행동을 깨는 것을 우린 진정한 변화의 본질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Though we may claim to welcome new possibilities, meaningful change means leaving one's safety zone. 이제 이게 중요한 거야. 즉 우리가 새로운 가능성을 환영하기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더우니까 meaningful change, 의미 있는 변화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누군가의 안전한 구역을 떠나야 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화해야지. 그러면 내가 기존에 있었던 그 안전망과 그리고 그 젖어 있었던 아주 몇 년이나 몇 개월에 걸려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축적되었었던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되는 어떤 그런 아주 매너리즘틱한 어떤 그런 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걸 진정한 의미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courage is theirs 그랬네. theirs. 그러면 그러므로니까 뭔가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어떤 그런 대상? 즉 하는 말이 용기라는 것은 theirs 그러므로 required for change 변화를 요구한대요. Because 왜냐하면 sometimes your personal tools may be counter to that of a peer group or accepted convention or your own image of yourself. 자, 우리 카운터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얘가 이제 반대의 의미가 있는 그런 접사로 쓰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용기라는 것은 theirs 그러므로 뭘 요구한대? 변화에 대한 요구를 하는데 왜냐하면 때때로 너의 개인적인 믿음이 즉 뭐와 반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동료 그룹의 그것 즉 믿음과 반대일 수도 있고 또는 accepted convention 받아들여지는 전통이나 아니면 너 자신에 대한 너의 이미지와 반대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변화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Courage doesn't imply being free of fear or uncertainty. 잘 보세요. 용기라는 것은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에 대하여 자유로워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 자,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 자, imply가 의미하다, 암시하다에서 mean과 유사어로 쓸 수 있는 동사죠.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다. 맞죠? 그러니까 이 뒤에 들어갈 확률이 높겠네. 그치? 그러니까 3번에 들어가지고 맞는지 확인해 봅니다. Courage comes in living your own authentic life and coming in contact with your own gifts and talents, passions, calling, meaning, purpose, and life dreams. 용기라는 것은 너 자신의 authentic 하면 진정한이라는 뜻이죠. 진정한 삶, 그리고 삶 안에서 사는 것, 그리고 너 자신의 재능과, 얘도 재능이야. 재능, 열정, 뭐 부름. 그러니까 이제 뭐 종교적인 표현으로 하면 이제 부르심이라고 하죠. 뭐 가시 나를 이쪽으로 부르셨어요. 뭐 이런 느낌이죠. 의미, 목적, 그리고 삶의 꿈 이런 것들과 접촉하는 걸 의미한대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서 being yourself may mean standing up for something unpopular or moving forward with action that is unfamiliar and challenging. 그래서 너 자신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할 수 있냐면 무언가 그렇게 unpopular니까 인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대중적이지 않은 무언가를 위해서 standing up 이렇게 뒷받침해 주려고 하고 그걸 지지해 주려고 하는 걸 의미하거나 아니면 즉 unfamiliar 그러니까 그렇게 친숙하지 않고 그리고 뭔가 도전적인 그러한 것에 대하여 그러한 행동을 갖고 앞으로 전진하는 걸 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정말로 진정한 변화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 그걸 깨부시고 나가는 courage, 용기가 필요하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그럼 당연한 건데요. 자, 지금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가는지 찾는 문제였잖아요. 그렇지. 오히려 그것은 이것을 의미한다. 그럼 여기 이제 넣어봅니다. 우리가 답을 몇 번으로 찾았죠? 그렇지. courage comes 앞에 3번으로 답을 찾았잖아요. 그렇지? 그럼 넣어보고 자, 용기라는 것은 그렇지. doesn't imply. 근데 이 imply가 이땐 mean하고 같은 유사어인데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 그럼 이것은 가리키는 게 뭐겠어요? 용기라고 볼 수 있겠죠? 용기라는 것은 이걸 의미해요 라고 해가지고 레터 사이에 두고 동사관계가 정확히 반대가 되면서 분명히 연결사의 고리에 맞춰서 지금 이어지고 있고 그러므로 진정한 용기는 이거야 라고 해서 진정한 용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3번 이후부터 나오고 있죠. 아, 답은 몇 번이었구나? 이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5번 가볼게요. 자, 다음 문장이 들어갈 알맞은 위치를 고르시오 그랬죠? 자, 여기도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나오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까? 그렇죠? however가 나오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지만 했다는 거죠. 하지만 people who understand the power of vision and the magic of a personal vision statement know that the best way to travel down the road of life is to see where you are going and then go there. 자, 하지만 어떤 사람들? 그렇지. 비전의 힘을 믿고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비전을 스테이트먼트 진술한 그 마법의 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know that 뭘 알고 있대? The best way to travel down the road of life. 삶이라는 길을 여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어디를 가고 있으며 그리고 어디를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걸 알고 있대요. 자, 하지만 그랬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럼 그 앞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그렇지. 뭔가 이렇게 진정으로 비전의 힘을 믿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그 길을 갈 때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예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하고 잘 가고 있는 예가 나오고 있겠죠. 그걸 감안하시고 이제 글을 봅니다. 자, 이건 주어진 문장이었고 제가 아까 해석을 해드렸죠. 자, however 나오고 있는 거를 조심하자. 문장 가볼까요? Millions of people choose to live out of their memory instead of their imagination. 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는 걸 선택하고 있죠. 뭐가 아니라 그들의 imagination, 상상력 대신에 그들의 memory, 기억으로부터 살아가려고 하는 걸 선택하려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이때 imagination과 그리고 memory가 어떤 일종의 반이어 관계를 성립하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반이어 관계 성립이 되는 단어들은 꼭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다? 나중에 글을 읽을 때 어느 게 서로 반대 관계인지를 모르면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자, 그 글에서
어떤 상반된 두 가지 얘기를 할 때 그 상반된 두 가지를 각각 다른 말로 바꾸면서 얘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 이때 imagination은 그래서 무엇과 같은지, 이때 memory는 그래서 어떤 단어와 같은지 그런 걸 파악하는데 이게 둘이 반이어 관계라는 사실을 아는 게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imagination 대신에 기억에 이제 의존하는 삶을 살려고 선택한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잡고 가는 거죠. They let their past control their future. 그들은 그들의 과거가 그들의 미래를 조절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쵸? 어떤 사람들? 상상력 대신에 instead of니까 기억을 선택하는 사람들. 자, 이제 1번이 나와요. The problem with this approach is that it is very limiting. 자, 이러한 접근법의 문제점은 그것이 매우 제한적인 접근법이라는 거야. 어떤 접근법? 메모리로 기억하는 거.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차근차근 보죠. If we constantly choose to live this way, we will never progress beyond that which we have already experienced. 만약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삶을 사는 걸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을 뛰어넘은 그러한 진보를 할 수가 없게 된대. 그렇죠.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 뭔가 상상력을 동원하고 비전 있는 삶을 사는 거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저는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뭐 어떻게 살라는 건지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저도 답답하고. 어쨌든 우리 책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Living with a focus on the past is like trying to drive through life while looking in the rearview mirror. 자, 보세요. This is very dangerous way to travel. 잘 보세요. 자, 과거에 초점을 맞춰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뭐와 같냐 하면 삶을 운전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데 어떻게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과 같냐 하면은 자, 리어뷰 미러야. 리어뷰 미러는 말 그대로 자동차의 백미러잖아. 그러니까 자동차의 백미러를 보면서 삶을 통해서 운전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데 이것은 자, 여행하려고 한다 하면은 매우 위험한 방법이 된대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여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좋지 않은 예가 여기에 나오고 있죠. 마치 백미러를 보고 삶을 살아가는 거. 근데 그 다음 보시면은요, 잘 보세요. This master, 이게 중요해요. This master, 이 방법은 allows you, 당신으로 하여금 to see across the full spectrum of what is ahead of you. 당신 앞에 있는 것을 full, 전체적으로 spectrum, 전체적인 범위를 to see across,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준답니다. 그럼 중요한 거, 이건 위험하대. 근데 이 방법은 너의 삶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역할을 한대. 그러면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잖아. 그치? 근데 갑자기 이 서로 반대 관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역접의 연결사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수능은요, 특히 이런 수능처럼 딱부라지게 답이 나야 되는 이런 수업 영어는요, 만약에 글의 방향성이 반대가 돼버리면 무조건 여기에 99.9% 접속사나 연결사 중에서 역접인 것이 들어가 줘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B니까 여기가 답이 3번이겠죠. 그쵸? 일단 이렇게 가고, 그럼 이때 이 방법은 아까 우리 주어진 문장의 방법이었겠네? 그렇게 보는 거죠. It gives you your best chance of getting where you want to go as quickly as possible. 그것은 당신에게, 즉 당신의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어떤 좋은 기회? 너가 어디를 가기를 원하는지 가능한 한 빨리 그런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때 it은 계속 여기 있는 놈을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글의 주제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럼 이때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건 어떤 느낌인가? 그렇지,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를 보고 앞으로 달려가세요, 그런 느낌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이때 이 메모리와 imagination, 그러니까 이땐 imagination을 일종의 비전이 있는 약간 미래지향적인 그런 걸로 봤다면 메모리를 과거의 백미러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봤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잡으시면 되고, 주제 찾았고, 자, 답은 몇 번이다? 그쵸? 3번이 답이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맞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이것은 과거의 백미러를 보면서 살아가는 삶은 매우 위험한 삶이야. However, 하지만 그랬죠. 하지만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있어. 그러므로 그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있는 이러한 this must 방법이 너를 이렇게 하게끔 도와주고, 그것은 가능한 한 빠르게 베스트한 찬스를 줘.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었구나? this must 앞에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었구나.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이때 이 방법은 뭐다? 그렇지, 비전을 갖고 미래를 보는 삶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얘도 삽입 문제입니다. 삽입 문제를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글의 논리적인 방향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다 틀려버리는 거거든. 자, 주어진 문장 보세요. 계속 연습하면 되고 단어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좋은 선생님 만나셔야 돼요, 실제로. 특히 영어는 선생님이 좋아야 돼. 수학은 그런 이제 우리가 요즘엔 덕후란 말을 좀 좋은 의미로 많이 쓰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산 덕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수학은 정말 좋아서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영어를 내가 좋아서 하는 경우는 극히 못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영어는 약간 암기 과목으로 치부가 되다 보니까 단어 때문에. 근데 단어는 제일 좋은 건 암기하는 게 제일 좋지만 안 되면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서 문장에서 단어를 보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계속 보셔야 돼요. 꾸준히. 자, 하지만 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Often, however, 하지만 종종 또 however가 나오고 있네. New scientific results don't just add to what you know, but fundamentally change what you know, or what is it with new. 자, 하지만 종종 새로운 과학적 결과물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그냥 단순하게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변화시키기도 하죠. 또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 변화시키기도 해요. 그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지만 하면서 단순하게 덧붙이는 게 아니에요라고 했죠. 그럼 중요한 거, 그 앞에 뭐가 나오겠니? 단순하게 덧붙여요가 나왔겠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해되십니까? 통사관계 반대인 것만 알면 되게 빠르다니까. 근데 그걸 모르니까 못 푸는 게. 그럼 보세요. 이 글의 주제는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과학적인 새로운 과학적인 발견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진다? 기존의 지식을 해체해서 발견하는 것이다. 이게 이 글의 주제였거든요. 그럼 보겠습니다. You might think that new scientific discoveries building upon previous knowledge. 이건 왜 S가 두 번 들어갔지? 우리 책에도 이거 못하네. Simply add to our knowledge. 그렇죠? 자, 중요한 거. 당신은 you might think, 생각할 수도 있어.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새로운 과학적 발견. 즉, 이전의 지식을 building upon, 이렇게 뭔가 구체화시킨 어떤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단순하게 우리의 지식에 덧붙여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대요.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들어가겠지. 단순하게 덧붙여지는 거야. 하지만 단순하게 덧붙여지는 게 아니야. 동사관계 반대니까 이 뒤에 들어가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거야. 이런 관계를 모르면. What I used to believe true become false, and new knowledge takes its place. 자,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 false,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지식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Science often advances by replacing past knowledge with new knowledge, not simply by adding to existing knowledge. 과학이라는 것은 종종 발전해. 뭐함으로써? 과거의 지식을 새로운 지식으로 replace, 대체함으로써. 근데 not simply, 단순히 뭐가 아니라 not simply by adding to existing knowledge. 그냥 단순히 이미 존재하고 있던 지식을 덧붙임으로써가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과거의 지식으로 대체함으로써 과학은 발전할 수 있대요. 그렇죠? 자, the reason that all the knowledge is replaced has to do with the fact that nature follows logical rules. 어떤 이유? 오래된 지식이, 그렇죠? 대체돼요. 즉, 오래된 지식이 대체되는 그 이유는 바로 has to do with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대리아의 사실과 관련이 있는 거야. 대리아의 사실이 뭔데? 자연이라는 것이 논리적인 규칙을 따라온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대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The logic of nature has to be consistent and hang together. 자, 자연의 본질, 자연의 논리라는 것은요. consistent, 일관성이 있는 거야.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hang together, 잘 들어맞고 같이 가지고 잘 일치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속성이 있어야 된대. A single new scientific fact can show that the entire existing logical structure is incorrect. 하나의 새로운 과학적 사실은 뭘 보여줄 수 있냐면 전체에 존재하고 있는 논리적인 구조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하나의 새로운 사실이 보여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to create the correct new understanding, 새로운 올바른 이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the old structure has to be dismantled and a new one created in its place. 자, 멘틀. 요즘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멘틀이 어떤 기반이 되는 그런 우리 땅의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dismantle 하면은요, 땅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반이 없어지는 거죠. 해체하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즉, 그 오래된 구조물은 해체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것이 그 자리에서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One cannot simply add to the existing knowledge if the new knowledge logically contradicts what has been known before. 그래서 누군가는 단순하게
존재하고 있는 과학적 지식을 그냥 덧붙일 수가 없어. 만약 그 새로운 지식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과 모순이 생기게 되면.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는 뭐냐면은요. 그 말 그대로 뭐예요? 그러므로 기존의 지식을 해체하는 데서 새로운 과학적 발견은 많은 의미가 있다라는 게 이 글의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어디 들어간다? 그렇지. 1번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누누이 말하죠. 1번하고 5번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고 what he used to believe 앞에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었고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맞는지. 자, 단순하게 우리의 지식을 덧붙인다고 생각을 하지만 however 새로운 과학적 발견은 그러한 결과물은 단순하게 덧붙이는 것만은 아니야. however 나오면서 앞뒤 동사의 관계가 정확히 반대로 떨어지고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렇게 잘못된 걸 알아서 새로운 게 완전히 그 자리를 대체할 수도 있어. 그냥 덧붙이는 게 아니라 대체. 그러니까 뭐예요? 글의 흐름상 딱 맞죠. 그래서 답이 여기였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으로 갑니다. 다음 문장에 들어간 알맞은 위치를 고르시오 그랬죠. 제가 테스트 2는요 정말 애매했던 게 그 8번부터 13번까지가 물론 몇 번부터더라? 9번인가 10번부터 13번까지는 뭐 그 도표라든가 안내문이어 갖고 빼도 되는데 이 테스트 2도 그렇고 테스트 3도 그렇고 지문이 좀 건질만한 게 없었어요. 이게 뒤로 가면서 이게 원래 모든 책들이 뒤로 가면서 조금 내용이 좀 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 근데 수능 특강도 제가 봤을 땐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이 문장 어디 들어가네요? 이게 주어진 문장이었죠. 자, 이런 거 해석 잘해야 돼요. That being so. 정말 이런 거 해석 잘해야 돼. 대시 나왔어. 뭔가 가르치는 게 앞에 있을 텐데 That being so. 그게 정말 그렇대. 그게 정말 그렇다고? 이게 뭘까? Then its descendants will also have the protection and within a few years a significant population of resistant insects will defeat the efforts of the farmer to kill them off 그랬죠.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될게요. 이번 수능에서 올해 수능에서 even sir 그렇다 할지라도 하면서 이게 역접인 걸 모르면 좀 당황할 수 있는 그런 삽입 문제가 나왔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와 버려도 당황하면 안 돼요. 뭔가 앞에 가리키는 게 있겠지. 그리고 그게 그렇대. 근데 그래서 그 후손들이 또한 그러한 보호 장치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자, also 했다는 거야. 자, 또한 그러한 보호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앞에서 이 후손이 아닌 다른 뭐 선조 아니면 다른 존재가 어떤 보호 장치를 갖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어서로 받았겠죠.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within a few 몇 년간 중대한 population of resistant insects 이 저항력이 있는 벌레의 상당한 인구수가 will defeat 자 패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패배하다가 아니고 패배시키다가 그러니까 영어는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방향성. 자, 뭘 패배시켰냐 하면 벌레들이겠지. 벌레들을 죽이기 위한 농부들의 노력을 패배시키게 될 거래요. 그럼 중요한 거. 이때 패자가 되는 건 누구예요? 농부의 노력이야. 주어인 벌레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벌레가 우세해진다라는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데 이걸 패배하다라고 해석해버리면 문제가 심각했죠. 여러분 지금 얘가 목적어를 곧바로 취하고 있으니까 타동사지. 타동사는 목적어 때문에 존재하죠. 그러니까 얘를 패배시키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모르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법적인 구조를 모르면. 자, 보겠습니다. Why do insects become resistant to a particular pesticide? 왜 벌레들은 특정한 살충제에 대하여 저항력이 생기는 걸까요? 그쵸? In any population of plants and insects, there will always be that layer individual which survives exposure to a toxic agent. 자, 식물과 벌레들의 어떤 인구수에서 항상 뭐가 있을 수 있냐면 희귀한 individual, 그런 희귀한 개인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 개인들은 중독성이 있는, 독성이 있는 에이전트, 어떤 인자 정도, 입자 정도로 보면 되겠죠. 독성이 있는 입자에 노출됐을 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희귀한 놈들이 몇몇 있대. 당연히 그런 희귀한 놈은 늘 존재하죠. 근데 for example 그랬죠. 예를 들어서 if the pesticide works by blocking a specific enzyme, then it might be that this one individual has a slightly different arrangement of atoms around the enzyme's active site, and this prevents the toxin from gaining access. 자,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 어떤 살충제가 특정한 엔자임 효소를 막는 역할을 그렇게 작동을 해. 그랬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그것이 It might be that this one individual, 이 독특한 개인이 있었지. 독성 입자에 대해서 저항력 있는 독특한 개인이 약간 다른 아톰즈 원자의 배열을 갖고 있어.
그 효소에 대하여 효소에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약간 독특한 원자 입자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만 뭔가 유전적으로든가 아니면 어떤 의미에 의해서 세포나 이런 데서 뭔가 독특한 이러한 효소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희귀한 놈이 있는 거지. 그러면 이것이 이런 희귀한 성질을 갖고 있는 이러한 것이 뭘 프리벤스 보호하고 막아줘요? 그 독성 물질이 접근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한대. 자, 중요한 거 이 프리벤츠가 바로 프로텍션과 같은 유사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원래 문제에서 프로텍션이라는 단어가 빈칸으로 뚫려있던 문제였는데 그게 왜 프로텍션인가 하면은 프리벤츠의 명사 형태를 찾는 문제였었거든. 그럼 봐. 여기서 막아준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면 돼? 아까 그 문장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중요한 거 however 나오니까 당연히 이 부분이야. 왜? 하지만 그랬지. 글의 방향성이 바뀌어. 보세요. 하지만 the resident gene 그 저항력 있는 유전자는요 has to be fit for purpose 목적에 적합해야 돼. 아니면 it'll fail to spread among the population 그 인구 사이에서 그 저항력 있는 유전자가 퍼져나가는 게 실패하게 돼. 자 보세요. 저항력 있는 유전자 덕택에 막아줘 독성이 있는 입자를. 하지만 실패하게 돼. 아 여기에 들어가야지. 방향성 바뀌어버리기 전에. 그래야지 방향성이 딱 떨어지죠. 오케이. More worrying is that the resident gene not only blocks this particular pesticide but may block other pesticides as well. 근데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 저항력 있는 유전자가 뭐 할 뿐만 아니라 이 특정한 살충제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not only A 버들 속이잖아. 그렇지? 다른 살충제도 막아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그래서 곤충들 중에서 조금 독특한 놈들 중에 거기에 대해 저항력이 있는 놈들이 살충제에 대해서 저항력을 키워갖고 그게 다음 세대에 이어지면 그게 이제 저항력이 생겨서 살충제도 효과가 없어지게 되네? 뭐 이런 내용의 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었겠어요, 당연히. 그렇지. 요런 거를 자꾸 연습하시면 돼요. 그렇지.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었죠. 그래서 however 앞에 3번에 들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였었고요. 자, 확인해 볼까요? 맞는지. 자, 여기 앞에 들어가서 분명히 이것이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자, also 나오고 있는 게 중요했죠. that being so 정말 그래요. 정말 이래요.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또한 그 밑에 자손들도 그러한 프로텍션 프리벤츠를 갖게 돼.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 아 맞구나. 넘어갑니다. 자 15번 어휘가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그랬죠. 자 얘는 이제 주제 파악을 하셔야 돼요. 모든 글은 여러분 영어도 그리고 국어도 그리고요. 모든 글엔 주제가 있어요. 어법 문제 빼놓고는 거의 다 주제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자 어휘가 잘못 쓰인 거 일단 가봅니다. Many psychotherapists believe it's exceedingly difficult for people to give up smoking on their own. 이거 잘 보세요. 이거 내용 잘 파악하셔야 돼요. 많은 심리치료사들은 뭐라고 믿고 있냐면 exceedingly 과도하게 어렵다고. 뭐?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담배를 끊는 것은 과도하게 어려운 일이야 라고 믿고 있대요. Yeah, research demonstrates that. 하지만 연구는 뭘 보여주고 있죠? Many, if not most,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Smokers manage to stop without formal psychological treatment. 이 흡연자들이 이런 심리적인 치료 없이도, 그러니까 형식적인 치료라는 건 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겠지, 이 사람. 이런 거 없이도 그래도 어떻게든 금연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과는 좀 정반대인 현상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자, these psychotherapists are probably falling prey to what Patricia Jacob Cohen termed the clinician illusion. 자, 이 심리치료사들은 아마도 어디에 빠진 것 같대? Falling prey, 즉 여기에 빠진 prey, 먹잇감. 즉 파트리샤 제이콥 코엔이라는 사람이 그 클리니션의 임상의걸라? 그러니까 의사야, 의사. 임상의들의 illusion, 착각이라고 용어를 붙인 그러한 오류에 빠진 것 같다고 읽어봤지. 근데 이 오류는요, the tendency for practitioners to overestimate how chronic, long-standing psychological problem is because of the selective exposure to a chronic sample. 근데 이 착각은 어떤 착각이냐면은 경향성인데 practitioner죠. 말 그대로 개업 의사겠죠. 개업 의사들이 과대평가해버리는 거야. 무엇을? 만성적인 오랫동안 지속되어졌던 그치? 그 심리학적인 문제가 그 how chronic long-standing psychological problem is. 즉 이것이 어떻게 해서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에 대해서 과대평가해버리는 어떤 그런 오류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선별적인 만성적인 샘플에 대한 선별적인 노출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자, 이때 선별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다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뭔 얘기야? 내가 흡연을 하고 있는데 담배를 끊고 싶어. 근데 솔직히 흡연자를 100이라고 했을 때
그 100이 다 어때요? 의사한테 가진 않겠죠. 흡연을 해보신 분들한테 물어보면요. 일단 자기가 끊어보려고 노력하다가 정 안 되면 의사한테 가요. 그럼 그 정 안 되는 30명만 의사한테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의사들은 이 정 자기 힘으로 안 되는 30명만 보니 당연히 흡연하는 게 졸라 어려운가 봐. 나를 찾아오네 라고 착각한다는 거지. 왜? 다 보는 게 아니고 선별적인 사람만 노출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selective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That is, 즉 다시 말해서 Because clinicians who treat cigarette smokers tend to see only those individuals who can't stop smoking on their own. 나오잖아. Otherwise, these smokers presumably wouldn't have served our clinician in the first place. 자, 보세요. 즉, 이 임상의 의사들은, 즉, 담배 흡연자들을 치료하는, 맞죠? 치료하는 임상의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직 어떤 개인들만 보는 경향이 있어? 그렇지. 그들 스스로 담배를 끊을 수 없는 사람들만 보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이 흡연자들은 아마도 임상의들을 처음으로 찾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맞는 거야, 오도가 이제. 그렇지 않으면 처음으로 찾지 않았겠지. 뭐 하지 않으면 지들이 끊을 수 있었으면. 지들이 끊을 수 있었으면. 그치? 그런 의지가 있었으면 처음부터 얘들을 찾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치? 이해되시죠? 그런 의지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찾았겠지. 그러니까 오더와이즈가 그렇지 않으면이니까 이거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돼. These clinicians tend to underestimate. 그래서 이러한 임상의들은 이 흡연자들이 치료 없이 흡연을 그만두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그러므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니고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겠죠. 왜요? 앞에 있는 주제와 일치하는 거죠. 왜? 그러니까 overestimate고 맞지? 그러니까 5번이 틀렸고 자 전체 문장을 보시면 잘 보세요. 이게 힌트인 거예요. 이미 첫 문장에서 힌트가 나와. 이 부분이 힌트야. 이거야. 그들 자신이 담배 피는 걸 끊는 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어렵다고 믿고 있는 거야. 그럼 과도하게 어렵다고 믿고 있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치. 뭐에 대해서 치료 없이는 포기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사실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5번에 underestimate가 아니고 그렇지? 5번에 underestimate를 overestimate로 바꿔줘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제는 뭐예요? 의사들은 자기한테 오는 사람만 보기 때문에 과대하게 담배 끊는 게 졸라 어렵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이거의 포인트였죠. 자 16번 갑니다. 자 빈칸 문제였었고요. 자 이거는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이 정도로 해야 돼요? 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재수생이나 N수생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번 2010년 3월 모의고사에서 빈칸 답이 그 페이션트가 답이었던 답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오답률 베스트 5에 속합니다. 전 정말 충격이었던 게 그게 왜 답이 페이션트인지 아세요? 자 우리가 배운 대로 빈칸의 지문의 힌트를 찾으면 뒤에 반복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해라. 그러니까 again and again이 나오잖아. 노래 가사 같네. 그러니까 원래 그 빈칸의 답은 반복하세요. 계속 다시 시도하세요가 빈칸의 답인데 내가 반복하고 계속 다시 시도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인내심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답인데 원래는 빈칸의 답은 반복하다가 답인데 얘를 서포팅 해줄 수 있는 단어가 보기 중에서 몇 번이니를 찾는 문제였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논리적인 어떤 언어적인 추론 능력을 약간 좀 건드려주는 문제 쪽으로 자꾸 바뀌고 있어요. 빈칸 문제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뭔 얘기인가 하면은 자, 이것도 답은 쉬워요, 굉장히.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거 그대로 갖다 쓴 거야. 어이가 없어. 자, 보세요. 실제로 빈칸은 어려워, 사람들에게. 모든 디서플라인, 모든 분야에서 어려워. 이게 주제라. Many famous novelists, Mark Twain and Ernest Hemingway come to mind. 많은 유명한 소설가들, 얘부터 얘까지. have written to their editors that 그들의 편집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대? They regretted the extreme length of their manuscript. 그들의 원고의 극단적인 길이 때문에 너무 후회한다고. So if they had had more time, 시간이 좀 더 있었더라면 the work would have been half as long. 그 작품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많이 후회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Winston Churchill is supposed to have said that he could talk for a day with 5 minutes notice, but needed a day to prepare if he had only 5 minutes to speak. 자, 이 윈스턴 처칠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대? 그가 그 5분 동안의 노티스를 가지고 하루 동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즉 이 5분짜리 말하는 거를 위해서 하루를
다 준비를 해야 됐다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The poet Edwin Allan Robinson shifted from writing to shepherds to Rank's works as he got older, remarking, I'm over 60 now and short poems require too much effort. 뭐래요? 시인 에드윈 에어링턴 로빈슨 이 사람도 자 짧은 본문에서 긴 작품으로 옮겨간 거지. From A to B니까. 그치? 근데 그가 나이가 들면서 이쪽으로 옮겨갔는데 레마킹 뭐라고 얘기하더래요? 나 지금 60세가 넘었는데 그리고 짧은 시가 훨씬 더 많은 노력을 요하는 것 같아. 짧은 게 더 힘들다니까 그 얘기야. So the essence of writing this individual say is not putting words on the page but waiting to recognize that it is the unnecessary words. 그래서 쓰기의 본질이라는 것은 이 개인들이 말하길 즉 뭐가 아니라 페이지에다가 글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뭘 배우는 것. 그렇지. 불필요한 것을 없애고 인식해서 없애는 걸 배우는 게 쓰기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알 수 있었대요.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뭐냐면 뭐 하는 게 어렵다는 거야, 쓸 때. 그렇지. 불필요한 걸 없애고 짧게 쓰는 게 그게 본질이라는 게 이 글의 포인트잖아. 그러니까 원래 빈칸의 답은 이게 들어가면 돼요.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라니까. 즉 인식해서 즉 불필요한 것을 인식해서 그 불필요한 것을 지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 빈칸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빈칸의 답은 불필요한 거 없애는 거, 짧게 쓰는 거 이게 답인데 문제는 보기 중에서 짧게 쓰고 불필요한 걸 없애고 이런 단어가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다 절대 답이 안 되고 답이 1번의 abstracting이었죠. 자 이게 요약이란 뜻인데 자, 충분히 이렇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봅시다. 왜 1번의 abstracting을 요약으로 볼 수 있고 답이 1번이 될 수 있을까요? 수능특강에 나와서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원래 abstract가 우리가 알고 있기는 원래 무슨 뜻일까요? 추상적인이죠. 여러분, 추상의 반대는 구체적인 거죠. 그래요. 구체적인 건 이것저것 막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건데 그거의 반대 개념이니까 디테일의 반대라고 본 거예요. 여기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를 요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죠. 영어는 어떻다? 방향성이다. 끝. 조심하셔야 돼요. 자, 17번 갑니다. 요거 어디 들어가네요? 다음 문장이 들어갈 알맞은 위치를 고르시오. 또 뭐가 나와? however 나오고 있지? 이거 조심해야 돼. however가 나오고 있네. 자, 하지만 what these perspectives don't seem to acknowledge is that technology is called into existence by a particular set of historical circumstances that shape and define the technology. 하지만 이러한 관점이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기술이라는 것이 존재, crawl into니까 뭔가를 이렇게 불러오고 그렇죠.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죠. 즉 이러한 존재를 불러오는 것. 뭐에 의해서? 뒤에 나오는 그 기술의 모양을 결정해주고 정의를 내려주는 역사적인 상황,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 의해서 어떤 존재감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점이다. 라고 하면서 하지만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럼 중요한 거 앞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지. 어떤 관점이 나오겠지. 이러한 관점들이 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지만 이러한 관점들은 뒤에 나오는 대리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뭐? 이런 역사적인 서컴스텐스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라는 걸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그럼 이제 가봅니다. 자, however, these perspectives 이게 중요해요. 자, changes in economic development 경제적인 발달의 변화에 있어서 political organization 그리고 정치적인 조직 그리고 social cultural value system in a society 사회에 있어서의 사회문화적인 가치 시스템들 얘네들이 기술에 뭔가 attributed 영향을 미치고 공헌을 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잘 보세요. One must understand that set up historical circumstances if one is to comprehend the effectiv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and society. 누군가는 근데 이해를 해야 된대. 뭘 이해해야 된대? The set up historical. 잘 보세요. 자, 지금 잘 보시면은요. 이걸 잘 보세요. 이때 if가 나오고 있죠. 그 얘긴 앞에 주어 플러스 동사의 한 문장이 나왔고 그리고 뒤에 또 주어 플러스 동사의 한 문장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주어고요. 이게 동사고요. 그럼 이게 목적어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누군가는 그러한 세트의 역사적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 만약 그 누군가가 뭘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렇지. 기술과 사회 사이의 효율적인 관계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누군가는 그러한 historical circumstance의 그러한 세트를 이해해야 된대. 그럼 중요한 거. 이때 대신 지시사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이 that set of historical circumstances가 바로 어디에 나오는? 그렇지, 이거겠죠. 이해 아니겠어요? 1번이야. 이게 가는 거야. 아니, 뭐가 어려워, 이게. 답 1번이지. 그럼 넣어볼까? 벌써 답은 나왔어. 자, 이러한 변화들이 기술에 기여를 했어. 근데 하지만 이러한 관점들, 어떤 관점들? 그래,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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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있어서의 변화들. 이 기술에 기여를 했다는 이러한 관점들. 복수로 나오니까 this perspective에서 했겠지. 그치? 이러한 관점들이 대리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대리아가 뭔데? 기술이 이런 특정한 셋업 서컴스턴스에 의해서 존재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 그런데 정말 이해하려면 누군가는 그러한 세트의 히스토리컬 서컴스턴스를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왜 대수로 받았겠어요? 이미 앞에 한번 나왔으니까. 이거 들어가는 거야. 아, 찾았네. 자, contrary to popular belief, 대중적인 믿음과는 대조적으로 technology is not politically neutral. 자, 기술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뉴트럴, 중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래요. 그리고 value free, 그리고 가치에서 벗어나 있는 것도 아니야. Technology definitely determine the social cultural structure and communication patterns of a given society. 기술이라는 것은 확실히 뭘 결정해줘? 뭘 결정해줘? 그렇지. 즉, 사회 문화적인 구조와 의사소통 패턴을 결정해 주는 거야. 무엇에 주어진 사회.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해서 Western technology cannot be adopted without taking aspect of Western culture at the same time. 즉, 다시 말해서 서양 기술이라는 것은요. 즉, 뭐하지? adopted, 선택되지 못했을 거야. 뭐하지 않으면? 그렇지. 동시에 서양 문화의 면을 취하지 않았으면. Science and technology are much more than the mere instruments they were expected to be. They cannot be borrowed or birthed. 과학과 기술이라는 것은 즉 그것들이 예상되어지는 것보다 단순한 도구 이상의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그것들은 빌려지거나 구매될 수도 없는 놈들이야. 뭔 얘기야? 그러므로 우리는 과학기술이 사회의 어떤 가치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과학기술도 사회적인 문화 부분과 서로 연관되어 있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게 그래 포인트였던 거고요.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몇 번이에요? 그렇습니다. 1번이 답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So one must understand that set of historical circumstances 앞에 나오는 1번을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18번 빈칸 문제였죠. 에이, 이거는 근데 솔직히 쉽다. 그치? 시란 무엇인가죠? By its very nature, 그 본성상으로 poetry encourages 빈칸. 시라는 것은 빈칸을 장려한대요. 그럼 빈칸이 뭔지를 찾으면 되죠. With poetry, there is a hope of children having responses that come from their own words and correspond in some way to how others are thinking and feeling. 자, 시를 갖고 있으면 어떤 희망이 있어? 아이들이 이런 반응을 할 것이라는 희망이 있어. 어떤 반응? 그들 자신의 세계로부터 오는 반응에 대해 반응을 갖고 있을 거란 희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한 방식에 상호작용할 거라는 그런 어떤 희망이 있다는 거죠. If, however, 하지만 만약 시라는 시 프로그램이 is based on criticism, structure, and obligatory response, 즉 비판과 구조와 obligatory 하면 이제 의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뜻이죠. 의례적으로 이루어지는 반응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there will be no room for pleasure and therefore no learning. 그러므로 기쁨에 대한 즐거움에 대한 그러한 room, 공간은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no learning, 학습에 대한 공간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자, because poetry creates a personal response, there is no roadmap clearly defined as to how to understand the poem. And this can create anxiety in the reader or listener or in the teacher. 자, 왜냐하면 시라는 것이 개인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즉 명확하게 정의되어지는 로드맵은 없다는 거야. 뭐로써? 시를 어떻게 이해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은 즉 독자나 듣는 사람 또는 선생님 모두에게 다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대요. 자, if different interpretations are allowed and indeed encouraged, 만약 각기 다른 분석이 허용되고 그리고 실제로 장려되어지게 된다면 the poet's vision can be perceived in more ways than one. 그리고 만약 시인의 비전이라는 것이 하나 이상의 더 많은 방식으로 인지될 수 있게 되어진다면 then poetry can be our avenue towards wide and high level street processing. 시라는 것은 어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생각되어지는 과정을 향한 우리의 아비뉴, 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해석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뭐해두자? 개인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열어두자라는 게 이글의 포인트였고요. 그러니까 빈칸의 답은
여기서는 계속 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시는 어떻다? because라고 하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그렇지. 개인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이게 첫 번째 들어가주면 되고요.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므로 어떻다고요? No roadmap clearly defined. 정의되어진 확실한 로드맵이 없다. 이 두 가지가 1번과 2번이 두 가지가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반응은 그대로 써주면 되고 즉 완벽하게 명확하게 정의되어진 로드맵이 없다는 얘기는 굉장히 객관적인이 아닌 주관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었던 그렇지. 4번의 subjective personal response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반응이 있는 것이 시다라는 거 이게 이제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19번 가볼게요. 이거 어디 들어가네요? 자, 또 although this issue 했다는 거죠. 자, although this issue has not been studied in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itself, general psychological research shows both that personality has a genetic base and that is influenced by learning. 자, 이러한 논쟁거리 했다는 거죠. 이 논쟁거리가 뭔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논쟁거리가 스포츠와 어떤 실제 실행되어지는 심리학에서 연구되어진 적은 없다 치더라도 일반적인 심리학적인 연구에서는요, 뭘 보여주고 있냐 하면 그 퍼스널리티, 그러니까 뭐 성격이라는 것이 유전적인 기반이 한 60% 정도 되고 그리고 나머지 뭐 학습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대요. 그럼 디스 이슈가 뭔지를 찾아야 되겠네.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고 주어진 문장 볼까요? 자, given recent advance in genetic research and testing, the question of whether personality is determined genetically by nature or through the environment by nurture is how relevant to sport and physical activity professional. 자, 최근에 어떤 그 유전적인 연구와 시험에서 어떤 그 주어진 어떤 그런 최근의 어떤 진보들. 근데 이것들이 뭐냐 하면은 The question of whether personality 어떤 문제라는 거야? 유전적인 연구와 시험에서 최근에 이제 진보된 그런 상황 하에서 이 정도로 보면 되겠다. 그런 상황 하에서 개인의 성격이라는 것이 유전적, 즉 본성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외도어하니까 뭘 통해서? 그렇지. 양육과 육성이잖아. 그러니까 후천적인 거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 이것이 매우 relevant, 적절한 관련 있는, 그쵸? 어디에 적절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스포츠와 physical activity professional, 즉 육체적인 활동 전문가들에게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그러면서 both extreme positions regarding nature versus nature, then are false. 둘 다의 극단적인 위치. 근데 nature versus nurture를 여기고 있는 극단적인 어떤 그러한 위치 선점은 그러므로 false, 잘못된 거래요. 잘 보세요. 극단적으로 사람의 성격이라는 것은 nature한 걸까? 아니면 nurture한 걸까?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거래요. 그럼 왜 잘못된 건지에 대한 설명이 이 앞에 있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아닐까요? 그래,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그럼 이제 맞는지 확인하는 거야. 왜 1번이 맞는지 이제 확인하는 거야. 보세요. nurture와 nature 간의 어떤 그런 versus가 있대. 근데, 자, 이때 this issue는 뭐야, 그러면? 만약에 이게 맞다면, 이때 this issue는 nature와 nurture 사이에 어떤 뭐가 더 맞는지에 대한 이슈겠지. 그러니까 얘네 둘을 this issue라고 가리킨 걸 테고, 이 논쟁거리가 연구되어지진 않았지만, 자, 보세요. 제네틱한 게 60%고, 나머지가 러닝이래. 그러면, 둘이 한 60, 40의 비율로 가져가는 거잖아. 그러면 nature만 뭐 하는 게 아니고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nurture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며 결론은 그러므로 극단적으로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야.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좀 어려운 문제야. 그 다음 가볼게요. Genetic and environmental determine one's personality. 이게 주제예요. 유전적인 것과 환경적인 게 둘 다 누군가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거지. 되게 시덥지 않은 결론을 내리고 있죠. Moreover, 게다가 some research suggests that 몇몇 연구는 뭘 제시하고 있어요. Although we may be genetically predisposed to have certain characteristics, 즉 비록 우리가 predisposed 하는 성향이 있는 이란 단어야. 즉 유전적으로 특정한 성격에 대하여 어떤 성향이 있는 건 맞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어디에 영향을 미쳐? 우리가 whether and how much we demonstrate this, 이러한 성격들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보일지 안 보일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In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then we focus primarily attention on reigning environmental influence because sport and exercise science professionals can influence personality development regardless of the role of genetics in personality. 스포츠와 엑서사이즈 심리학에서는요, 그러므로 운동 심리학에서는요, 우리가 주로 학습과 환경의 영향력에 집중을 하게 된대요. 왜냐하면 스포츠와 이런 운동 과학이란 과학의 전문가들이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어디에? 성격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뭐와 상관없이. 그렇지. 개인 성격에 있는 유전자의 역할과 상관없이. 그러므로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스포츠 심리학은 어떻게 본다? 그래, 사람의 성격이 환경에 의해서도 좌지우지 될 수 있고 유전에 의해서도 좌지우지 될 수 있어라는 이거를 양비론이라고 하나?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거 어디 들어가? 그렇지. 일본에 들어가요. 그러면 확인해 보라 그랬죠? nurture냐, nature냐. 근데 이러한 이슈는 nurture냐, nature냐는 이슈는 어떻대요? 알고 봤더니 한 60, 40대. 그러므로 극단적으로 치닫는 거는 first 잘못된 거야. 왜? 1번이 우리 주어진 문장에 예시 근거가 되니까. 그러니까 답은 both extreme 앞에 1번을 답으로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순서 찾는 문제죠? 오랜만에 순서가 나오네요. 자, 주어진 문장 볼까요? The growth of radio in the UK can be traced to the 990 Broadcasting Act, which allowed commercial radio to target a specific audience for the first time. 자, 중요한 거. 이거 행동 아니죠? 법령이죠. 항상 단어는 문장 안에서 뜻이 결정이 돼요. 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제도가 바뀌죠. 제도가 바뀌는 역할을 하는 게 이때 이 액트니까 이때 액트는 제도와 관련된 뜻이야. 그러면 액트가 제도와 관련된 뜻일 때는 법령이란 뜻이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그게 이제 독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영국의 라디오의 성장은 1990년대에 방송 법령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때 액트는 뭐다? 법령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which allowed commercial radio to target a specific 특정한 청중을 처음으로 타겟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법령이었대. 그럼 그 이전에 어땠다는 얘기야? 모든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를 했어야 됐다는 거지. 타겟층이 없이. 그렇지? Prior to this, 이 이전에는요. Commercial radio stations were bound to provide programming for everyone in the transmission area. 그래서 이 라디오 방송국이 그들의 transmission area, 말 그대로 전송 지역 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대요. Be bound to 하면 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수거죠. 그 다음, 자, unsurprisingly 놀랍지 않게도 this was the audience that, 자, 이것이 어떤 청중이냐 하면은 대부분의 commercial stations, 대부분의 상업적인 라디오 방송국이 목표로 하는 청중이 이 청중이래. 그럼 잘 보세요. 얘가 만약에 앞으로 튀어나오려면 이 앞에서 이 상업 광고를 주목적으로 하는 라디오가 누군가를 타겟으로 하는 구체적인 청중의 대상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 주어진 문장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A는 맨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읽어봐요. 놀랍지 않게도 얘네들은 대부분의 상업적인 라디오들이 목표로 하는 그런 청중이래. 테일러 하면 이게 동사로 쓰이면 당연히 무슨 뜻이에요? 어디에 맞춰주는 거죠. 이게 되십니까? 어디에 맞춰주는 거야. 말 그대로 맞추어 만들다 이런 동사인 거야. 즉 그들의 프로그램을 맞추어서 만들고 뉴스를 포함해서 이러한 분야에 대하여 대부분의 라디오 방송국이 타겟팅으로 하는 청중이 바로 이 청중들이래. 그리고 이제 계속 가볼게요. As more stations came on air. 자, 이때 에어는 말 그대로 뭐겠어요? 점점 더 많은 라디오 방송국이 공기 중으로 뛰어 들어왔다. 우리가 전파를 공기 중으로 쏴야지 라디오 방송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온 에어에 불이 들어오면 방송 중이란 뜻이 되죠. 왜? 공기 중에 전파가 날아다녀야지 방송이 되는 거니까. 이게 방송 중이란 뜻이야. 그래서 점점 더 많은 라디오 방송국들이 방송을 하기 시작하면서 they began to target different audience in order to wide range of advertisers. 다양한 광고주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각기 다른 청중들을 타겟으로 하기 시작했다. B. This made radio stations less attractive to advertisers who wanted to target specific audiences. 자, 잘 보세요. 이것은 라디오 방송국으로 하여금 덜 매력적이 되게 했대요. 광고주들에게. 근데 이 광고주들은 특정한 청중을 목표로 한대. 이 중요한 게 이거야. 봐봐. 우리 주어진 문장에서요. 뭐라고 하고 끝나고 있었지? 법령 통과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했대. 그러면 이때 이것은 뭐겠어? 그렇지.
청중들을 특정한 대상을 광고주들은 좋아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것이 매력도가 떨어져. 그럼 이때 디스는 스페시픽한 청중이 아닌 이거의 반대 개념인 일반적인 청중이 들어가 주는 게 맞겠지. 근데 그게 아까 우리 주어진 문장에서 여기에서 일반적인 대중을 그 당시에는 뭐 하고 있었어요? 법령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타겟을 하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B가 맨 앞으로 가는 거죠. 그게 딱 보여야지. 그치? 그래서 그 다음 하는 말이 뭐야? Following the 998 근데 이 법령 다음부터는 radio stations began to tailor their output to attract specific audiences that we deliver to advertisers. 즉 광고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특정한 청중을 끌어모을 수 있기 위하여 그들의 아웃풋 이게 밖으로 내뿜는 그 산출되는 어떤 그런 라디오 방송이겠죠. 그것을 맞추어서 제작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제 가는 거지. The most attractive audience for advertisers. 자, 가장 매력적인 광고주들에게 있어 가장 매력적인 청중은 바로 이거의 나이를 먹은 여자들이래. 이게 당연한 거겠죠. As they were regarded as having the largest disposable income. 왜냐면 이 여자들이 24, 35 먹은 이 여자들이 가장 커다란 disposable income, 가처분 소득을 갖고 있고 So tend to be responsible for the purchase of fast-moving consumer goods. 빠르게 움직이는 소비자 상품의 구매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층이 2층이기 때문에 얘들이 가장 매력적인 청중, 그러니까 매력적인 듣는 라디오 그 청중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럼 이미 답은 다 나왔어. 그럼 중요한 거. 당연히 잘 보세요. 이때 디스는 어떤 청중이겠어요? 그렇지, 얘네들. 맞지? 그러니까 다음에 뭐 C 다음에 A야. 이건 당연한 거. 얘네들을 디스로 받은 거지. 그리고 중요한 거, 이때 디스는 뭐예요? 이 현상이죠. 그쵸? 그럼 B는 어디에 들어가? 앞에 들어가. 그럼 답은 나와. 확인해볼까? 5초만 확인하세요. 법령이 되면서 특정한 청중을 대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어. 그 전까지는 모두를 다 대상으로 했어야 돼. 이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이 디스가 너무나도 매력이 없었어. 왜? 광고주들은 특정한 스페시픽을 원하니까. 끝.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는 24살, 35살 먹은 여자를 제일 좋아했대. 그 당시에. 왜? 얘들이 구매력이 제일 크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매력적인 청중이야. 얘 광고주들이 원하는. 아, 그러니까 답은 뭐 3번에 BCA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었어요? 답은 찾아요. 3번에 BCA가 정답이었던 문제였었고요. 주제는 그러므로 상업 라디오 방송국이 점점 청중을 뭐 할 수 있게 되었다? 선별해서 뽑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이거의 포인트입니다. 자, 21번 가볼게요. 자, 얘도 쉬워요. 영어에서는 주어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The it in this English statement. 자, 이 영어 문장에서 나타나는 it은 그러면 앞에 it이 있었겠지. 그렇죠? Fills the subject position. 주어 자리를 채워주고 normally associated with the agent of a verb. 동사의 임자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미가 없더라도 넣어준다는 게 이거의 포인트였죠. 자, 보겠습니다. The idea of a natural happening or occurrence is not as familiar and acceptable for Americans as it is for the Chinese and many other non-Westerners. 자,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든지 또는 어떤 발생에 대한 어떤 생각이 즉 친밀하거나 인용되지 않아요. 미국인들에게는 누구만큼? 미국인들에게는 중국인들과 많은 다른 비서양 사람들만큼이나 이게 인용이 되지 않는데. 자, 이제 볼게요. Events do not just occur or happen naturally. They require cause an agent that can be held responsible. 잘 보세요. 사건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발생하거나 일어나지 않아. 그들은 항상 뭘 require 요구해? 그치. 이제 에이전트는 행위자, 인자 이렇게 보면 돼요. 즉 책임이 있는 행위자나 인자 또는 원인을 요구하는 그러한 스타일이 미국 사람들 스타일이래. Americans are not satisfied with the statements of occurrence until they have determined who is responsible. 자, 미국인들은 누가 책임이 있는가를 결정할 때까지는 그 발생에 대한 진술에 만족하지 않는 그러한 성향이 있대. 이상한 사람들이야. Who did it or who caused it to be done. 누가 그것을 했으며 누가 그것을 일으키게끔 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린다는 거야. Where there's a smoke, there's a fire. 뭐 연기가 있으니까 불이 있겠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뭐 이런 거죠. Means that each effect or event has a causative agent. causative 뭐예요? causative 말 그대로. 그치 원인이 되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얘들은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각각의 효과나 사건이 다 원인이 되는 인자나 행위자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the English language reflects this quality of American and English thinking. 그래서 이러한 영어라는 언어 자체가 미국과 영국인들의 이러한 생각의 성질을 반영한대요. 어떤 생각? 누구인지 반드시 주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n English, one cannot refer to a natural occurrence of rain without the subject. 자, 얘네 영어에서는요, 주어 없이는 비가 오는 사건을 절대 언급하지 않아요. 그쵸? Like Roman languages that allow the statement it is raining, the English speaker must invent a dummy subject to say it is raining. 자, 이 덤이란 단어 영어에서 보시면 그 실제 주인공 대신에 이렇게 가짜로 만드는 인형을 dummy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형식상의 주어란 뜻입니다. 형식상의 주어 알아두세요. 말 그대로 이런 로맨스 언어와는 달리, 즉 It's raining 이런 거 허락하는 얘네와 달리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은요, 형식상의 주어인 it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때 it이 바로 뭐예요? 아까 조지 문장의 it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 5번에 들어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야. It is raining이라고 쓴대. 그리고 이 문장 안에 있는 it은 그러므로 뭐예요? 의미는 없어, 그치? 근데 동사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몇 번에. 그렇지, 5번에 들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였었고요. 이건 그냥 보너스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가보죠. 자, 빈칸 문제. 자, 얘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내용 파악을 하셔야 돼요, 얘는. 자, 볼게요. Although buildings can be protected by copyright. 자, 건물도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가 된다 할지라도 they may always be photographed without permission if they can be viewed from a public place. For example, a public street. 그것들이 항상 사진 찍을 수 있어. 허락받지 않고 사진 찍을 수 있어. 만약 걔네들이 대중들의 어떤 시선에서 보여지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대중적인 거리에서 When an architectural photograph enters the public domain, 그래서 건축학적인 사진이 대중적인 영역으로 들어갈 때에는요, it may ordinarily be used freely. 자,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어요. 뭐 하지 않고, 허락받지 않고,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건물 자체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쓸 수 있어.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but. 하지만 자, 한 가지 가능한 예외는 있대. 즉 허락을 받고 써야 되는 한 가지 예외겠지. 예를 들어 building services, 그러니까 그 건물이 빈칸으로 작용을 하면 that is it helps to identify product or service sold for. 즉 그것이 대중들에게 팔리는 서비스나 상품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빈칸으로 작용이 되면 a photograph of it, 그 건물의 사진은 may violate the trademark laws, 그 상표권을 위반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그 사진이 또한 다른 트레이드마크 상표로 쓰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 되겠지. 상표로 쓰일 때는 허락을 받아야 돼. 그치?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 distinctive pyramid-shaped Transamerica building in San Francisco serves a trademark for the Transamerica Corporation. 예를 들어서 되게 독특한 피라미드 모양의 어떤 그런 트랜스아메리카 건물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나 봐요. 그럼 이건 당연히 이 회사의 어떤 트레이드마크로 작용을 하겠죠? Using a photo of the building to advertise or to promote the product or service. 즉, 이럴 경우에 어떤 광고를 하거나 또는 어떤 그 상품을 이렇게 광고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해서 그 건물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could violate Transamerica trademark rights. 즉, 이 회사의 상표권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확인을 받아야 된다. This could be so even if the photo was not bought by copyright. 이것은 또한 그 사진이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여기 뭐 들어가냐고 하고 있죠? 당연히 뭐가 들어가요? 그렇지, 트레이드마크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슈인 거잖아. 그러니까 답은 몇 번? 그렇지. 2번에 트레이드마크를 답으로 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테스트 2도 끝났어요. 이제 테스트 3 하나 남았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